우리 검색식에 대해서 완전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발기 찢어서 여러분들께 먹기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모닝 화련날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10편부터는 이제 키움 캐치와 함께 우리가 키움 캐치의 핵심 엔진인 우리 검색식에 대해서 완전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게 잘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왜 이것을 선택해야 했는지 등,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검색식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발기발기 찢어서 여러분들께 먹기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들도 시끄럽네. 화장실에서 응가하면서 저렇게 시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양지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날짜는 오전에 한양증권 이거는 상한가가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손절을 했죠. 그 다음에 YMC 1850원에 사서 11,500원에 150원에 팔았죠. 그 다음에 명문제약 5,390원에 사서 5,530원, 그 다음에 고려제약 9,470원에 사서 9,750원에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이 수익이 났죠. 요거는 제가 배제를 했습니다. 상한가가 안 나오게끔 우리가 검색식을 만질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찢어발견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어떤 검색식을 갖다가 꼭 어떤 걸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 내가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을 잘 해야 되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지금 영상부터 10-1부터 아마 10-30에서 50편까지 될 겁니다. 완전히 찢어발기고 분해해서 여러분들 입에 먹기 좋게 그렇게 찢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검색식을 잘 짜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이 나겠죠. 지금 한 종목에 한 50만원 정도 손실을 났거든요. 그러면 50만원 빼면은 어떻게 해요? 수익이 훨씬 크겠죠. 이게 30, 60, 90, 한 7,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아, 이거 매매 성과를 보면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매매 성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매매 성과죠. 지금 여기 계좌하고 여기 이런 것도 그냥 나눌게요. 계좌번호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여기도 계좌번호 지우고, 아마 시간이 삭제되어 있을 거예요. 이 시간도 삭제되어 있고, 종목은 살려놓겠습니다. 한양증권이 오늘 시간 보면은 5월 15일에 지금 상한가 갔다가 떨어졌죠. 그래서 얘가 상한가에 잡아서 손절이 난 거죠. 30만원 손절이 났네요. 그 다음에 2, 4, 8, 90만원 정도, 90만원 정도 수익이 된 거죠. 그래서 50만원, 30만원 안 가져가지고, 지금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없었더라면은 더 이쁜, 마무리가 될 수 있었겠죠. 이거는 그냥 하루 종일 돌립니다. 815 검색식인데, 815 검색식에서 2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지금 815반, 원조 815반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꼭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분은 오셔가지고 카페 보시면은 815 2기생 모집이 있습니다. 카페는 네이버 검색에서 오늘의 가치주 카페를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제외될 부분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을 제외해야 될지, 어떤 것을 집어넣어서 어떤 종목을 내가 봐야 될지, 검색식을 생활한다는 것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자면은, 우리가 눈으로 한 번에 수천 개의 종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맛에 맞게, 완벽하게 입맛에 맞게 좀 검토를 하기는 좀 힘들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근접하게 찾아낼 수가 있다면 눈으로라도 이제 우리가 매매가 가능하겠죠. 가령 오늘 한양증권이 나왔는데 왜 잡혔느냐, 조건식은 다 맞는데 여기서 상한가가 안 나오게 하면 되겠죠. 그죠? 상한가가 나오는 걸 잡아봐야 어떻게 해요? 내일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검색식 이 캐치에 주된 그것들은 웬만하면 하루에 매도하는 게 더 단순하고 좋겠죠. 그래서 매도를 오늘 모두 마무리한다라는 의미에서 한양증권을 제외시킨다. 아니면 또 한양증권 같은 게 잡히면은 꼭 떨어져요. 한양증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위험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그러면 어떻게 제외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간단하죠. 오늘 상가 간 종목 제외.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먼저 찾아보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뜯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검색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완전 비전문가가 아닌, 눈으로 보면은
어설픈 전문가라도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는데 또 주식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일단 캐치, 키움 캐치 1에서 7편, 8편, 9편, 9-1 까지 있는데 8편은 여기 올라오질 않아서 이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오늘의 가치주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오늘의 가치주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9편 9-1은 검증을 해서 815 검색식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천사의 유혹은 어떻게 올라갔는지, 올킬이 됐다, 이런 것들 하루 종일 돌렸는데도 잘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아, 나도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 누구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차라리 공부를 해서 아니면은 이런 공부에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들을 걸러내가지고 거기 내에서 눈으로 판단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한 방법이겠죠. 자, 조건 검색 개별 조건에 대한 어떤 도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색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캐치에서 간편식과 일반식 이런 것들 나눠져 있죠. 캐치에서는. 근데 똑같습니다. 간편식이든 일반식이든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간편식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식도 들어갑니다. 간편식은 앞에 설명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틀린데 전혀 개의치 않고 일반식에서 여기서 저장을 해가지고 캐치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자, 조건 분류에서 보면 사용자 저장 조건, 이제 사용자가 저장한 조건 그룹, 그 다음에 개별 조건의 조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사용자 조건 분류라고 합니다. 조건, 네 조건식이죠. 네 조건식. 보시면 많죠. 이런 것들을 저장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별 조건식은 사용자 조건이나 키움 조건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 다음에 키움 조건, 개별 조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키움에서 추천한 겁니다. 추천한 거. 이게 추천한 거죠. 요거를 키움 조건이라 하고, 요건 내가 만든 조건들이죠. 개별 조건은 요 조건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 조건의 분류부터 시작해서 또 용어와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것들, 제가 예제를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향후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면서 약간이라도 짜집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몸에 익어가면은 이게 내 것이 되겠죠. 자,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대상 변경부터 시작해서 조건식, 추천 조건식, 키움에 대한 것들. 키움에 대한 것들은 별거는 없어요.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이렇게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많다, 세전 이익이 10% 이상이다, 이런 것들인데, 이거 조건하면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잡히는구나, 저렇게 해서 잡히는구나, 이런 것들을 차트를 보시면서 살펴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거 분봉을 보시든 일봉을 보시든 주봉을 보시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통상 일봉하고 분봉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봉도 보시는 게 좋고 월봉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창에 띄워놓기는 좀 녹화화면이 작기 때문에 지금 일단 3개 정도를 띄워놨는데, 저는 통상 6개를 띄워놓습니다. 이렇게 6개를 띄워놔가지고 이걸 줄이면 어때요? 6개가 한 번에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년으로 본다, 년, 그 다음에 주, 여기를 1, 그 다음에 여기를 분을 하는데, 자주 보는 건 이쪽에 두는 게 좋겠죠. 눈에 오기 쉽게. 1분을 선택한다. 진입을 위해서 1분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3분을 한다, 5분 한다, 10분 한다, 15분 한다, 30분 한다, 60분 한다. 가지각색이죠. 45분을 한다. 그게 어떤 것을 보고 자기 기준에 맞게끔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 분봉이 자체가 어떤 해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어떤 것을 찾은 사람들이 그 봉을 자주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 봉을 찾았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서 이용을 못하니 아닙니다. 만약에 15분 봉이 중요한데 3분 봉으로 찾아서 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같이 보는 게 좋다. 같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차트의 개념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하는 조건 검색식, 조건 검색기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대형 저평가 우량주는 대형주인데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눈에 보시면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아시겠죠. 자, 부채 비율이 1년 결산 150% 이하다. 자본 대비 150% 이하면 큰 게 아니죠. 이 기준은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요런 마법 공식에 대한 기준을 보시려면은 10 10분점.kr, 그 다음에 중등부 일부 들어가시면 요 마법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 수강을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 영업이익은 최근 결산 7% 이상.
최근 결산이면 전년도죠. 전년도 7% 이상이다. 굉장히 큰 거죠. 네,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장 보상 비율 2배 이상. 그 다음에 PER 15배 이하. PER은 주가하고 어때요? 수익하고 관계죠. 주가가 1,000원인데 수익을 만약에 100원을 줬다. 그러면 PER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계산법은 네이버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왜 대형 저평가 우량주인가? 우량주는 부채가 작고 영업이익률이 크면서 15배 이하다. 그냥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PER로 주가를 우리가 대략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수익률을 대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큰데 어때요? 주가 가격은 낮다 이러면 이 배수가 확 줄어들겠죠. 1,000원짜리가 1,000원의 이익을 내면 어때요? 1배 이하죠. 1배 이하. 그죠? 이해가시나요? 뭐 PSR이다. 그 다음에 PBR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하는 법 아시면 됩니다. 꼭 몰라도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있다라는 그 기준치만 알아도, 마법 공식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주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한눈에 주식창을 보면서 또는 뭐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을 보면서 한 번에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 공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등부 10분.kr 숫자 10bun.kr 들어가시면은 중등부 1부에 있습니다. 수강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량주인데 저평가다. 저평가라는 것은 500억 원, 510억 원이죠. 이 자체가 10억 원입니다. 100억 원, 1000억 원. 5천억 원 이하인데 부채도 작고 영업이익률도 높으면서 이자 보상 비율도 높고 그 다음에 주가도 낮다. 이익은 많은데 주가가 낮다는 것은 이거와 겹치는 거죠. 이익은 많은데 주가는 낮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거죠. 요거 두 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PER입니다. 근데 PER만 넣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 그거는 중등부에 있으니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소형 저평가주. 자, 매출액이 얼마다. 대략 매출액 보면은 회사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시가총액도 3천억 원 이하다. 작은 회사죠. 근데 이익이 높고 부채가 작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재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색식으로 걸러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꼭 주값 이 봉을 갖다가 찾아내서 1분 봉이 2분 봉을 넘어서고 도지 형태로 나왔다가 다시 하락해서 올라가는 것을 찾겠다. 그 다음에 뭐 내려왔다가 움푹 우물을 파고 들어가서 다시 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걸 찾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무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주는 이제 충분히 매출이라든지 이런 증가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익 증가율 이런 거 보시면은 3년 평균 증가율이 50% 이상이다. 굉장히 큰 거죠. 자, 50% 이상의 매출액이 증가한다. 이러면은 대박이죠. 매출액은 증가하면 할수록 이익은 똑같더라도 이익의 금액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좀 계셔가지고 조금 주식을 좀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제가 좀 빨라야지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을까봐 이 버릇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찢어 발겨서 여러분들의 입에 넣어 드릴 텐데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나 이런 범위 지정부터 하나하나씩 다 뜯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 변경부터 뜯어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대상 변경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다 짚어보고 찢어 발겨보고 오늘 시간 마치고 10-2부에서 또 범위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씩 다 분해해가지고 찢어 발겨서 한번 입에 넣어서 야금야금 씹어보겠습니다. 자, 대상 변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떤 규모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세하게 다 뜯어서 여러 가지 종목을 검색식을 넣어서 분류하는 것보다 한 번에 여기서 고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코스닥만 만약에 거래를 하고 싶다 이러면 코스닥에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만 나오겠죠. 근데 코스닥 이렇게 전체적인 것 말고 나는 지금 오르는 주식,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운송업이 지금 굉장히 핫하죠. 운송업이 핫하다. 그 다음에 유통업이 핫하다. 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운송, 택배, 그 다음에 음식, 배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죠?
통신, 방송 서비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쭉 한번 찾아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은 납득할 만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찾아내서 하시면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 나라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은 것들이 바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겠죠. 디지털 컨텐츠 어때요? 뭐 교육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라갈 것이고 인터넷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덩달아 정보기기라든지 통신 장비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오락문화. 오락문화는 가긴 가는데 모여서 하는 것들은 망하겠죠. 하지만 개별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오락문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부에서 권하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좀 나가지 말고 서로 옮기지 말고 좀 사라질 때까지는 방콕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걸러내는 방법 아시겠죠? 이런 현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 어떤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정확하게 집어내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집어낼 수 있습니다. 또 의료 정밀 기기 이런 것들도 좀 있으면은 어때요? 원격으로 하는 거 있죠. 원격에 대한 부분들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쉽죠? 예. 코스닥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소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나는 매매를 이렇게 하는데 대형주에서만 하겠다, 중형주에서만 하겠다, 코스피 종목만 하고 싶다, 좀 안전하고 우량한 종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의약품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 아는 부분, 내가 만약에 증권업에 속해 있다 그러면 증권을 잘 아니까 증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찾아보고 싶다라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1200이라는 게 뭐냐면은 코스피 내에서 상위 1200개의 종목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뭐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코스피 내에서도 좀 크게 한번 해보고 싶다. 조금 더 우량하고 안전한 줄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인버스는 주가가 빠질 때 좋은 거죠. 레버리지는 주가가 오를 때 좋은 것이고. 이해가시죠? 레버리지 인버스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은 거죠. 안 좋은 쪽에 돈을 배팅을 하는 것이고, 레버리지는 시장이 좋은 곳에 배팅을 하는 것이니까 레버리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고, 인버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인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큰 투자자들, 그 다음에 뭐 기관이나 이런 애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개미도 따라갑니다만 개미의 어떤 물량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응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전체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전체 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KRX, KRX는 어떤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만 할래, 이렇게 정해 놓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합니다.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다 선택을 해 놓고. 자, 업종에 대해서는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포트폴리오는 내가 여기에다 넣어놓은 종목 중에 검색식에 걸리는 놈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선택한 놈 중에 내가 검색식에 걸는 종목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다. 너무 시끄러워서 끊고 다시 합니다. 그 포트폴리오는 이제 대충 이해는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은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보유 종목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매수용으로 지금 현재 알람이 뜬다든지 매도용으로 알람이 뜬다, 이런 것들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 종목이 떴을 때 어떤 검색식 실시간 창에다가 검색식 실시간 창에 어때요? 넣어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매도용으로 내 검색식에 있는 캐치에 있는 것, 아니면은 뭐 매수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람이 뜨게끔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신호가 왔을 때 나는 이 종목을 팔아라 라고 이 검색식이 뜬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을 다 체크를 안 해도 내가 팔아야 될 것들이 이 정도 만약에 매도 타이밍이 왔다 그러면 이것을 매도 타이밍으로 두고 해결할 수 있겠죠. 쉽게.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문가로도 이건 모르는 사람 뭐 수두룩하죠. 네,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꿰뚫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천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종목 중에 키움이나 뭐 다른 뭐 뉴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 나온 게 있습니다. 또는 뭐 공시 종목도 있겠죠. 공시 종목도 있을 것이고 뭐 환경 뉴스도 있을 것이고 머니투데이 뭐 이런 거 많죠. 그 다음에 뭐 장중시황이 나왔던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테마에 대해서 만약에 나는 하고 싶다. 지금 만약에 뭐 핸드폰이 많이 팔린다. 그럼 아몰레드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전기차가 잘 된다 하면 2차 전지 완제품이나 2차 전지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부품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받겠죠. 그래서 나는 그 안에 있는 것들만 체크해서 할래 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것만 하시면 된다. 또 지금 바이오 지금 많죠. 바이오 뭐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죠. 치료제 이런 것들만 할래. 그러면 이런 것들만 여기에 걸러준 것들을 여기에 또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놈들만 걸러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검색식입니다. 검색식을 뭐 어디서 사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디테일에 짜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수많은 시간과 세월이 이제 흘러가야지 거기 검증이 되고, 검증이 된 것들을 실투에 옮기면 또 모투와 실투의 약간의 차이, 그 부분들을 또 극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검색식이 하나 탄생을 하려면은 뭐 자동차 탄생하듯이 아기가 뱃속에서 10개월 있듯이 그렇게 어렵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자, 재밌죠? 예.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검색식을 한다면 전체에서 뭐 코스피, KRX 이런 걸 빼고 코스피, 코스닥만 가지고 매매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매매를 하면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근데 밑에 보니까 제외 종목이 있어요. 제외 종목. 자, 관리 종목은 제외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스윙이다 이러면 관리 종목 100% 버려야 됩니다. 스윙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위협도 버려야 되겠죠. 우선주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 우선주는 거래량이 매우 적습니다. 우선주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선주라는 것은 어떤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 회사의 방향에 의결권이 없고, 보통 우선주를 받는 분들이 뭐 직장 내에 뭐 스탑 옵션으로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선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증거금 100% 종목. 증거금 100% 종목은 현금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빼느냐? 현금만 100%좀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통상 현금만 100% 되는 기업들을 보면 우량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현금만 받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신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용으로 살 수 없다. 신용으로 사면 터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거래장진이 된 거는 뭐 어차피 매매가 안 되니까 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체크해드리는 게 좋겠죠. 정리 매매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환기 종목은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이제 환기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막 너무 뜨거워서 과일이 돼서 환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스윙이나 할 때는 이제 빼는 게 좋겠죠. 담보대출 불가능 종목, 이것도 빼는 게 좋겠죠. 담보대출 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투자주의 이런 것들도 빼는 게 좋고, 불성실 공시기업 이런 것들도 100% 빼는 게 좋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 이런 것도 빼는 게 좋고요. 대주 관련 종목은 뭐 넣어놓는 게 좋고, ETN, 스펙, ETF 이런 것들도 빼는 게 좋겠죠. 귀찮죠. 자, 이건 새로 생긴 건데 저유동성 종목, 너무 안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당 락 종목, 배당을 주고 주가가 배당을 준 만큼 떨어진 것을 배당 락이라죠. 그것을 준 종목들을 제외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스캘핑을 한다, 단타를 친다, 하루에 매매를 끝낸다 하면 환기 종목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과열 종목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대출 관련 종목, 투자주의 요것도 빼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넣어놔야 되겠죠. 관리 종목, 투자 경고 위험 이런 것도 빼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넣었다 뺐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결산월은 전부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누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번은 전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검색한 종목들을 이 대상 내에서 뽑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할지 추천을 할지, 내가 마음대로 전체적으로 할지, 그 다음에 제외시킬 종목들을 어떻게 제외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단타인지 중기인지 뭐 스윙인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은
검색식 찢어 발기기, 예, 10-1호 10탄부터는 검색식 찢어 발기는 예, 그 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연재를 해 나갈 텐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면서 이제 잘 쓰이는 것들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